94회 특별회 시험 시작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다음은 기초정보관리 및 정기분 재무제표에 대한 자료이다. 각각 요구사항에 대하여 답하시오. 자, 1번이 거래처 등록입니다. 거래처 등록. 코드로 보니까 일반 거래처죠. 자, 일반 거래처에 가서 1355. 자, 회사명은 주식회사 온양상사. 유형은 매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유형이 정확하게 나와 있을 경우는 유형도 맞춰 주셔야 돼요. 사업자 번호 14081-21428 대표자 오은실님. 업태 제조, 무엇을 제조하는가? 소형 가전. 주소는 일단 검색을 해볼게요. 정왕대로 233 봉길 12. 없다고 나오네요. 여러분도 나오시나요? 저는 왜 검색을 잘못했나? 자, 없다고 나왔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렇게 쓰겠습니다. 상관없죠, 그죠? 우편번호가 없어도 무방하다라고 항상 하니까. 자, 다음 2번 미지급금 계정 과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적요를 등록하시오.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자, 미지급금 잘 모르면 컨트롤 F. 미지급금 뭘 모른다는 거예요? 코드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엔터를 누르시면 유동부채의 미지급금을 찾아줍니다. 컨트롤 F. 숫자, 코드가 없을 때는 컨트롤 F로 찾아주시면 돼요. 자, 대체적요 9번. 8번까지 있는데 하단에 9번에다가 비품 구입 시 미지급금 발생 띄어쓰기 똑같이 해주시면 된다 그랬죠? 대체적요 9번에다가 기록을 했습니다. 자, 미지급금 코드는 253이라고 나와 있어요, 위에. 근데 모르겠다. 그러면 컨트롤 F. 나와 있으니까 253은 그대로 입력해도 되고, 아시겠죠? 제일 쉬운 거는 코드 입력하니까 빠르죠. 다음 문제, 정기분 손익계산서에서 아래 오류가 발견되었다. 관련되는 정기분 재무제표를, 그러니까 손익계산서부터 출발하라는 얘기죠. 자, 차량 유지비 822번이 알고 봤더니 700만 원이래요. 자, 정기분 손익계산서 가서 차량 유지비를 찾아서 700으로 고칩니다. 다른 건 없죠? 그러면 당기순이익이 5,710만 원이에요. 그러면 잉여금으로 가죠. 두 번째 5,710만 원에 당기순이익 5,810만 원이니까 5,710만 원 바꿔주죠. 그 다음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77635 그럼 재무상태표 2월 이익잉여 가서 77635가 아니죠. 77635 바꿔주셔서 대차 차익이 제로가 되면 된다. 예. 이거는 시험장 가서 아무도 안 가르쳐 주니까 저번에 나눠드렸던 프린트 보시고 순서대로 가시는 연습을 하시면 돼요. 항상 순서를 외우셔야 되고요. 위치는 똑같잖아요. 그렇죠? 항상 동일한 위치. 자, 여기까지 하시면 1번은 마치겠습니다. 다음 넘기셔서 일반 전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일반 전표 7월 31일 주식회사 대평에서 발행한 채권 시장성 없고 만기가 2025년. 일단 시장성이 있든 없든 만기가 오래됐죠, 그죠? 예, 지금 21년인데 4년 앞이에요. 자, 밑줄긋겠습니다.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 그럼 만기 보유 증권이 되겠죠.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이니까. 단 채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수수료 밑줄. 자, 단기 매매 증권은 별도로 하지만 단기 매매 증권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더합니다. 그러니까 만기 보유 증권이 다 더해져야 된다는 거죠. 차변에 만기 보유 증권 두 개가 있어요. 당연히 밑에 거 하셔야겠죠. 위에 거 1, 2, 4하고 밑에 1, 8이 있어요. 당연히 밑에 거 하셔야 돼요.
저번에 이거 매도 가는 것도 밑에 거 하시라 그랬죠? 예, 똑같습니다. 밑에 겁니다. 그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 거다 항상. 그럼 금액은 9,008만 원. 자, 돈은 수표로 발행했죠. 9천만 원은.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급했다. (9월 1일) 시민은행에서 신청한 대출금 2억 원 10개월 만기. 이자는 만기 지급이니까 지금 현재 이자는 신경 쓰지 말라는 거죠. 보통예금 입금됐다. 자, 10개월이면 단기입니다. 9월 1일 차변의 보통예금 2억 원 대변의 단기 차입금 시민은행 이자에 속으시면 안 돼요. 이자를 받았다, 주었다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는 이상 이자는 나중에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이자가 나오면 저번에 우리 해보셨죠? 예, 선이자 빼고 주고 뭐 빼고 받고 이런 것들. 다음 9월 15일 현금 시제를 확인한 결과 장부 잔액보다 실제 현금 잔고가 많았다. 자, 요거 현금이 항상 장부하고 실제하고 비교를 하는데, 자, 지금 누가 더 크다고요? 장부 잔액보다 실제 현금 잔고가 더 많았다. 실제가 더 많다. 많다 표시. 아이고. 실제가 더 많은 거죠? 저희가 늘 얘기하지만 실제는 건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렇게 옮겨주는 과정이잖아요. 그럼 실제가 더 커요. 장부하고 실제하고 똑같게 만들려면 더해야 될까요? 빼야 될까요? 이건 더해줘야겠죠. 그렇죠? 실제가 작으니까 올려줘야지 갖게 되겠죠. 올려준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차변의 현금, 대변의 현금, 과부족 이렇게 분개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현금 과부족은 실제를 기준으로 기준으로 움직이면 안 되는 거라고 배웠잖아요. 저희가 그죠? 장부를 움직여서 저희가 분개하는 게 장부예요. 지금 컴퓨터로 하는 게 실제에다 맞춰주는 작업이에요. 누가 더 크냐가 중요한 건데 어쨌든 고치는 건 장부다. 예. 근데 이번엔 실제가 더 컸으니까 장부가 올라가야겠죠. 플러스가 돼야 되겠죠. 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날짜는 9월 15일 차변에 현금이 올라갑니다. 얼만큼? 8만 원만큼. 대변에 현금 쓰면 안 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현금이 있어야 기존에. 그럼 현금 과부족을 쓰기 위해서는 한 글자를 쓰거나 세 글자를 써야 되는데 한 글자 써서는 또 너무 많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대부분 세 글자 쓰라고 그랬어요. 그게 더 편하다. 현금 과부족. 요거에 비슷한 게 이제 제품 매출. 물론 메인 매출 전표 가면 이렇게 나오진 않아요. 일반 전표에서만 그런 거예요. 뭐 현금 과부족, 제품 매출, 상품 매출 이렇게 간혹 겹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다음 뭐 장기 차입금 할 때 장기만 치면 엄청 많이 나오죠. 예, 그런 경우 세 글자 아니면 중복 검색하면 중복하는데 딱 두 글자로 끝나는 거는 무조건 세 글자 넣어줘야 돼요. 아니면 두 글자로 인식해 버리니까. 다음 10월 26일 외부에서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제조부문 직원들을 대상으로 기술 교육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훈련비 지출액 100만 원에서 원천세를 공제한 후 잔액을 보통액 미차했다. 자, 그럼 교육을 했잖아요. 교육할 때 들어간 돈 뭐라 그랬죠? 예, 교육훈련비인데 어디서 교육을 했냐 그랬더니 제조부문 직원. 자, 총 교육비는 100만 원이에요. 하지만 다 줄 수가 없죠. 내가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세금은 우리가 알아 정리할 테니까 나머지 세금 걱정하지 마시고 돈만 가져가세요 이거잖아요. 그래서 뺏는 걸 수금이라고 했습니다. 자, 세금으로 얼마를 뺐냐? 88,000원을 공제합니다.
그래서 실제 얼마 나머지를 보통예금에서 자 자동분계 91만 2천 원. 우리가 회사 다닐 때도 마찬가지예요. 월 급여가 200이다. 그럼 실수령이 200이 아니라 세전 4대 보험이나 세금 빼기 전 그럼 보통 한 10% 정도가 까져요. 평균적으로. 그러면 200이라 그러면 실제로 통장에 찍히는 금액은 180 정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10월 30 당사는 전 임직원에 대한 퇴직금에 대해 확정 기여형. 자, 기여가 나오면 뭐라 그랬죠? 급여. 급여가 나오면 연금. 자, 기여니까 급여입니다. 그런데 10월분 납부액이 영업이 700, 제조가 800이요. 그러니까 퇴직급여를 500번대와 800번대로 금액을 나눠서 하자 이런 표현이죠. 자, 입력해 볼게요. 10월 30 차변에 퇴직급여 500번대 금액이 800이네요. 아이고 영업을 먼저 했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퇴직급여 800번대 700. 뭐 순서는 상관없다 그랬죠? 다시 한번요. 영업 부분이 700만 원, 제조가 800만 원이래요. 그래서 두 가지를 했고요. 돈은 보통 예금에서.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의 전표로 해라 이런 말은 지금 그냥 우리가 하던 대로 하는 게 하나의 전표예요. 차변 대변 뭐 이런 식으로 엮어서 분계가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따로따로 떨어지지 말아라. 아니면 이런 경우 있죠. 퇴직급여 800만 원, 보통예금 800만 원, 퇴직급여 700만 원, 보통예금 700만 원 이렇게 하면 두 개의 전표가 생기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처럼 하나로 묶어라. 자, 11월 10일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센타프라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자, 임대차인데 내가 지금 돈을 지급했으니까 임차죠. 임대와 임차를 합쳐서 임대차라고 하니까 날짜는 11월 10일이고요. 차변에 임차 보증금. 이거 나중에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름을 써요. 센타프라자. 선생님 이거 아무리 해도 맨날 헷갈려요. 뭐가요? 거래처 넣는 거. 그러면 제가 뭐라 했죠? 현금 예금 빼고 회사 이름 나오면 예금엔 안 넣어도 되니까 현금에 안 넣어도 되니까 회사 이름 나오면 일단 넣고 보자. 일단 입력하고 보자. 그러면 틀릴 일이 없어요. 문제상에 회사 이름이 나왔냐 안 나왔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일단 문제상에 회사 이름 나오면 의심해. 뭐 입력해야 되는 게 있나? 확신이 안 서. 그럼 현금, 예금 빼곤 다 넣으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예금이란 당좌예금, 보통예금만 얘기하는 거예요. 정기 예적금 다 넣어야 되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자. 확신이 안 서면 어떻게 해요? 다 기록하세요. 네, 그게 현명한 방법입니다. 자, 넘길게요. 메인 매출 전표. 자, 물론 뭐 열심히 계속 연습하시면 전에 제가 거래처 이거 입력하세요라고 하는 걸 외우셨으면 빨리 할 수 있는데 뭐 확신 안 쓰면 그래봐야 뭐 얼마 안 늦어요. 10초, 20초 생각할 시간. 자, 8월 17일 메인 매출 전표는 유형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유형이 틀리면 다 틀립니다. 왜 유형이 중요하냐면 밑에 나와 있는 뭐 과세다, 영세다 하는 게 종류가 다른 거예요. 아예 성격 자체도 다르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적격 증빙이라 해서 영수증 형태가 다른 거예요. 세금 계산서를 받았냐, 계산서를 받았냐, 카드 전표로 받았냐 완전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형이 틀리면 그냥 틀리는 겁니다. 매번 강조하지만. 자, 서부 산업으로 또 원재료 매입하고 다 대금은 전에 보통예금 지급, 다음에 현금 영수증 발급받았다. 부가세가 있네요. 그 정상적인 거래죠. 현금 영수증 받았으니까 현금 영수증 과세 60일. 품목 원재료. 자, 카과, 현과, 건별은 합계, 포함, 공급대가. 자, 합계가 얼마죠? 770. 거래처는 서부. 분계는 3번. 원재료 맞아요. 대변에 보통예금. 현금 영수증인데 왜 보통예금인가요? 현금 영수증이라는 거는 세금 계산서나 카드 결제를 제외한 나머지 현금 거래나
이렇게 계좌 이체 거래일 때 끊어달라고 할 수 있는 영수증이죠. 예, 그러니까 보통 예금이라도 현금 영수증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 있어요. 체크카드로 결제했어. 그리고 현금 영수증 해달래. 그건 안 되죠. 왜? 체크카드 자체가 카드 영수증이니까. 그건 카과로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물론 거기도 보통 예금으로 빠지지만 카과입니다, 일단. 다음 9월 1일. 당사 영업부 대리 이지성 씨의 결혼식을 축하하기 위하여 화환을 구입하고 다음에 전자 계산서가 하면 무조건 뭐라 그랬죠? 면세입니다. 예. 53면세 품목 밑에 화환이라고 나와 있고요. 수량단가 없고 99,000원. 네? 아, 거래처요? 아, 제가 글씨를 품목을 잘못 썼나? 화환인데 화환이라서. 예, 하은, 거래처 하은. 예. 전자 있고요. 붕괴는 3번. 전부 다 외상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 이름부터 바꿔야 되죠? 원재료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우리? 당사 영업부 대리, 복리후생비. 800번대 영업부니까. 돈은 외상이니까 이거 이름 바꾸면 외상이 안 되죠? 미지급금. 회사에 가시면 이렇게 그 꽃배달 서비스나 이런 회사하고 협약을 맺어서 기업 협약을 맺어서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거의 매번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한 달에 한 번씩 결제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처럼. 자, 넘어가시면 10월 25일. 자, 요거 뭐 늘 나오는 거죠. 딱 분위기만 봐도 취득가액 나오고 감가 나오니까 유형자산 처분이다. 얘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순서를 외워야 됩니다. 자, 일단 유형은 무조건 세금계산서 발급했으니까 매출과세 10일. 뭘 팔았다? 에어컨. 자, 수량납과 없이 파는 가격. 취득가액하고 감가는 밑에 쓸 거예요. 밑에다가 위에다가 파는 가격을 쓰는 거예요. 파는 가격. 자, 얼마에 팔았냐? 부가세별 또 50만 원에 팔았다. 누구한테? 비현한테. 전자 있고 3번. 일단 위에 50만 원을 입력하지 않고 다른 금액을 넣었다면 여기서부터 틀린 거예요. 위에는 내가 거래처한테 팔아먹은 금액, 내가 쓰던 걸 팔아먹은 금액을 쓰셔야 됩니다. 내가 팔아먹은 금액. 야, 50만 원만 줘. 이런 얘기죠. 물론 부가세는 별도라 그랬어 항상. 그래야 밑에 부가세가 5만 원 잡혀요. 그 다음에 실제로 내가 판 게 제품은 아니고 비품인데 가격도 50만 원은 아니죠. 왜냐하면 사온 가격이 있기 때문에 장부상 남아있는 금액을 털어줘야 돼요. 무슨 얘기냐? 얘가 지금 사올 때 480에 사왔어요. 그러니까 장부에 480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50만 원만 표시하면 430이 남아버리죠. 거기다가 480만 원이 지금까지 계속 새 거로 있는 게 아니라 현재까지 사용한 가치가 265만 원, 즉 중고라는 얘기죠. 이것도 같이 날려야 되는데 50만 원만 날리면 장부가 안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형자산 처분이 제일 어렵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순서를 외우면 자동으로 차액 분계가 돼요. 자, 해볼게요. 대변에 내가 판 건 뭐다? 비품이다. 장부에 얼마 써있다? 480만 원이 써있다. 그럼 이제 나갔으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단 지금까지나 얘 사용했다. 중고다. 감가상각 누계액이 비품께 있다. 이렇게 쓰셔도 되고 아니면 번호를 다음 번호 212 다음 213이죠. 네, 선택하셔도 되고 얼마를 사용했냐면 지금까지 265만 원을 사용했다. 그럼 이익과 손실일까? 아직까지는 생각 안 해도 돼요. 자, 그럼 이제 돈 받아야죠. 55만 원 받을 거예요. 55만 원. 자, 55만 원은 현금으로 받았네요. 그럼 차익이 생기죠. 내가 준 비품 쪽, 대변 쪽이 커요. 받은 현금 쪽보다. 그러면 차변에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온다. 매번 제가 이 순서대로 알려드리고 있죠. 매번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유형자산, 처분, 손실. 자, 이 문제 어려우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복습 많이 하시면 돼요. 복습.
특히 위에 거. 위에서부터 잘못 잡으면 이 부가세가 틀어지면 틀리는 거예요.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이 10%이기 때문에 내가 팔아서 받아야 될 돈이 부가세 포함이라면 일단 부가세는 별도로 5만 원. 그 밑엔 다 바꾸지만 기억하시고 순서 외워주시고 1급에서 뭐 이게 제일 어렵다라고 얘기해도 무방할 정도로 어렵습니다. 연습 많이 하시면 금방금방 해요. 네. 자, 다음 11월 24일 주식회사 페인시의 구매 확인서에서 제품 판매하고 영세율 전자 세금 계산서 발급 팔았다는 거죠. 영세율 12영세. 자, 품목은 제품을 판매하고 금액은 5천만 원에 거래처 페인시 전자 있고요. 영세 부분 몇 번이라 했죠? 3번. 수출이 1번. 영세율은 3번. 서류 번호 생략하고요. 없으니까. 분계는 혼합에 차변에 보통 예금 받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유형이랑 그다음에 뭐 받았던 금액 이거는 다 표시를 해놔야 채점하기 편하다 그랬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인데 채점 한번 해보세요 하는 이유가 내가 뭘 적어야 채점이 되는가 답안을 보고 시험 끝나면 그날 저녁에 채점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다음 12월 13일 주식회사 신곡기기에 주문했던 기기장치 납품받고 전자세금계산서 1,500짜리를 발급받았다. 그러면 50일 과세 기계장치. 자, 금액이 1,500만 원이에요. 신곡한테. 자, 여기까지는 뭐 다른 내용 몰라도 쓸 수 있는 거고요. 밑에 자, 돈건에 대해서는 9월 30 지급한 선급금 이미 있네요. 그죠? 나머진 외상으로 하였다. 일단 기계장치니까 원재료 아니죠. 이름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돈을 줘야 돼요. 자, 줘야 되는데 미리 준 게 있어요. 선급금이 있대요. 정확하게 금액까지 300이라고 나와 있어요. 나머지는 외상이래요. 이름 바꿨잖아요. 미지급금이 돼야죠. 원재료가 아니니까. 이렇게 하시면 끝납니다. 선생님 고정자산 등록은 뭔가요? 예, 원래 이렇게 하면 고정자산 등록하는 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 안 나오게 돼 있는데 고정자산 등록이 나오면 그냥 무시하라는 거예요. 원래는 등록해야 됩니다. 실무에서는. 그래서 뭐 내용연수가 몇 년이죠. 내용연수 아시죠? 예. 그다음 상각 방법은 무엇인가? 정해법인가 정률법인가? 그런 것까지 표시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럼 무시해라. 자, 6번 가겠습니다. 12월 22일 회사는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홍일테크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면서 건물에 대한 대금은 보통 예금을 지급하고 다음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동 건물은 구입 즉시 신축에서 철거 밑줄. 이게 표현이 중요하네요. 건물을 샀는데 철거해요. 그럼 건물은 존재한다 안 한다? 그럼 뭐만 남아있어요 그 자리에는? 그럼 불공이네. 왜? 토지를 구입하기 위해서 결국 건물을 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존에 있던 거 썼으면 당연히 과세로 건물로 잡아주셔야 되는데 거기 보면 철거했어요. 그럼 철거 비용은 뭐 따로 안 나왔지만 요것만 하시면 되겠죠. 자, 54 불공입니다. 품목 밑에 건물 공가 2천 거래처 홍일 전자 있고요. 불공제 사유는 6번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 분계는 혼합 차변의 토지 대변의 보통예금. 자, 지금 이 건물 이 친구가 왜 불공이며 왜 토지로 바뀌었는지 마지막에 힌트가 나와 있어요. 철거. 그러니까 사자마자 무너뜨렸어요. 부셔버렸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 남는 건 토지. 그럼 토지를 위해서 산 세금계산서는 불공. 불공제 5개 많이 나오는 거 외우시라 그랬죠?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넘어가서 문제 4번.
일반 존편지, 메인 매칭 존편지 읽어봐야겠죠? 9월 25일 회계 처리한 세금과 공과는 영업부 사용할 차량 취득세, 취득 나올 때는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되죠? 더 해야 되는데, 보통 예금, 자, 일반 존표 있겠죠? 9월 25일. 보통 예금 맞고요. 그럼 차량 운반구로만 바꿔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세금과 공과를 차량 운반구로. 이걸 꼭 내야 내 차가 되니까. 예. 자, 넘어가겠습니다. 표시를 잘 해주셔야 돼요. 12월 20일 임차료를 현금 지급하고 전자세금 계산 수취한 것을 잘못 입력하였으나 임대료를 현금으로 받고 전자세금 받고 이게 무슨 얘기냐? 일단 세금 계산서 왔으니까 메인 매출 가보라는 얘기죠. 예, 가서 보시면 되죠. 12월 20일. 자, 지금 과세 임대료라고 돼 있는데 임차료를 현금 지급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잘못 입력했어요. 그러니까 매입으로 지금 해놨던 건데 알고 봤더니 내가 오히려 돈을 받은 거야.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 그러니까 이게 과세 매출이 돼야 된다는 거죠. 지금 매입으로 돼 있어요. 여기 보시면 파란색으로 매입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50일로 돼 있다는 거죠. 그거를 10일로 바꿔줘야 거예요. 위에 거를 10일. 그리고 여기를 임대료. 자, 이 904 임대료와 411 임대료 수입은 달라요. 얘 임대료 수입은 내가 건물 주고 전문 임대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매출인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근데 내가 사용하고 있는 우리 회사 건물의 일부 이런 경우죠. 뭐 우리 서울 같은 데 가면 무슨 회사 본사들이 많죠. 그중에 1층에 무슨 뭐 은행을 준다든지 막 이렇게 주고 있잖아요. 그렇게 임대를 해주는 거는 임대료예요. 일부를 해주는 건. 전체를 전부 다 내가 임대를 하는 임대사업자면 사업 자체가 임대라면 410일 임대료 수입이 돼요. 그럼 우리는 410일이 나올 일이 거의 없겠죠. 그죠? 예, 다 임대료예요. 선생님 현금은요? 여기 현금이라 써있기 때문에 불편하시면 3번 누르세요. 우리 하던 대로 다시 임대료 차변에 현금. 나 헷갈릴 것 같아. 이렇게 다시 하셔도 돼요. 어느 걸로 하셔도 정답이다. 기존에 현금으로 돼 있는데 나 현금을 안 써봐서 모르겠어. 예, 이렇게 하세요. 저희가 현금을 알려드리지 않는 이유는 쉽긴 쉬운데 실무 나온 현금이 없어. 첫 번째. 그리고 문제상에도 현금이 잘 안 나와. 두 번째 이유예요. 어쩌다 한번 이렇게 나오는데 그냥 혼합을 하셔도 똑같은 결과니까 혼합을 하시는 게 제일 편하다. 왜? 카드 아니면 3번이니까. 카드는 4번. 자, 결산 들어가는데 결산이 자동이 있고 수동이 있는데 이게 3번이 자동입니다. 그렇죠? 자, 결산 자동에는 뭐가 있죠? 기말재고, 각종 상각, 퇴직급여, 법인세 등 이렇게 있어요. 그중에 기말재고가 3번에 있고 1, 2번은 분개입니다. 자, 설명 들어갑니다. 1번. 지난 4월 15일 영업관리팀에서 사용할 A4 용지 1000박스, 한 박스당 2만 원씩인데 구입하고 전액 소모품으로 처리했어요. 소모품. 자, 1000박스 구입할 당시 곱하기 2만 원. 그러면 2천만 원에 사온 거죠. 자, 소모품이라고 했다라는 건 뭐예요? 안 쓰겠다. 그럼 1000박스가 있어야 돼. 그럼 결산에 가면 뭘 찾으면 돼요? 거꾸로 소모품 B 사용한 걸 찾고 소모품 사용한 만큼 소모품 없애주면 되는 분계죠. 기억나시죠? 예. 그러면 지금 기말 현재 남아있는 건 900박스다. 나 지금 남아있는 거 해야 돼요? 사용한 거 해야 돼요? 사용한 거 해야 되죠? 남아있는 게 100박스면 900박스 사용했잖아요. 그럼 얼마죠? 1800. 1800을 사용했다. 왜냐하면 남아있는 걸로 표시했으니까 사용한 거를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를 빼면 100박스가 남게 되겠죠. 지금 차변에 있던 소모품을 대변으로 이렇게 빼면 100박스가 남게 되겠죠. 200만 원이. 예. 그래서 정답은 소모품
비소모품입니다. 자, 일반 전표죠. 일반 전표 12월 31일 차변에 소모품 B. 자, 어디 거죠? 영업관리팀 800번대 1,800만 원 대변에 소모품. 이렇게 하시고요. 이어서 2번 기말 외상 매입금 중에는 피닉스 상사 거래처 입력하라고 써 있습니다. 친절하게. 예. 외상 매입금 1,100만 원, 1,100만 원, 40,000달러가 있다. 자, 부채의 외상 매입금은 대변 쪽이죠. 자, 외상 매입금 얼마 있냐면 1,100만 원 있어요. 이게 이제 10,000달러인데 지금 현재 환율이 얼마냐면 1,000원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1,000만 원이에요. 얼마에서? 1,100에서 얼마로? 1,000으로. 올랐나요? 떨어졌나요? 떨어졌어요. 근데 얘가 지금 계정 과목이 외상 매입금 부채입니다. 그럼 부채가 사라지면 무슨 변이에요? 차변에. 거래처 넣어야 되고요. 얼마가 떨어졌죠? 100만 원. 자, 이렇게 결산 때 외화를 환산했기 때문에 외화 환산 이익 떨어져 좋다 이거죠. 이게 결산이 아니라 기중에 실제로 돈을 주고받으면 외환 차익, 외환 차손 이렇게 나가는 건데 결산 때는 외화 환산 이렇게 나간다 그랬어요. 환율이 떨어질 때 부채니까 좋지만 자산일 때는 나쁘겠죠. 받아야 될 돈 덜 받게 되니까. 자, 다시 한번 얘기하죠. 실제로 주고받은 건 아니에요. 가치만 떨어진 겁니다. 가치만. 자, 그러면 입력할게요. 차변에 이어서 하는 거예요. 외상 매입금 피닉스 100만 원 대변에 외화 환산 이익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자, 이게 수동 결산이죠. 자, 수동 요 두 가지 지금 했고요. 자동으로 넘어가면 결산 자료 입력 여기에다가 입력하시는 거예요. 자동은 결산 자료 입력하셔서 1월부터 12월. 이번엔 좀 쉬운 게 나왔어요. 요 앞에 10이라고 써 있는 게 다 기말이죠. 위치는 항상 똑같다 그랬어요. 자, 원재료가 430. 제공품하고 제품은 매출 총이익 위에 있다 그랬죠. 매출 총이익 위에, 매출 총이익 위에 제공품 380, 제품 1200. 더 이상 할 게 없네요. 자, 결산 자료 입력은 내가 지금 숫자를 입력한 것이 붕괴한 게 아니에요. 마무리가 뭐라고요? 전표 추가. 그리고 조회를 하는 겁니다. 자, 조회 들어가겠습니다. 6월 말 현재 외주 가공비는 현재 6월 말 현재 외주 가공비는 전년도 12월 말 외주 가공비보다 얼마나 감소하였는가? 외주 가공비 6월 말. 그럼 일단 뭐 여러 가지 볼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볼 수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총계정 원장 계정값 물어봤으니까 자, 이럴 때 조심해야 될 게 전기랑 비교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1월부터 6월까지 외주 가공비를 보셔야 돼요. 그래야 전기가 나오는데 외주 가공비가 없죠. 왜 그러냐면 원가잖아요. 그래서 원가는 어디로 들어가요? 제품 매출 이쪽으로 가서 제품 매출 원가로 가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셔야 돼요. 전기분 원가면서. 이건 저희가 지금까지 한 번도 조회하지 않은 겁니다. 전기분 원가 명세서 가야 전기의 외주 가공비가 나와요. 보셨죠? 지금까지 한 번도 조회하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새로운 걸 물어봐. 가끔 한 번씩.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많이 따면
약간의 뭐랄까 공식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할까? 그래서 그 퍼센트를 유지하려고 노력 많이 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어려운 게 한 두 문제 그럼 붙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두 문제 때문에 떨어진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지. 근데 이 불합격하신 분들은 그래요. 어려웠어. 얘네 때문에 떨어진 거야. 6점인데 합쳐도. 그죠? 예. 다시요. 지금 웬만하면 우리가 뭐 재무상태표나 이런 데 보는데 이건 독특하게 처음 물어봤어요. 처음 물어봤어요. 예. 정기부 원가명세서 우리 해봤잖아요. 이 원가명세서가 얘가 손익계산을 넘어가고 손익계산 잉여금 가고 잉여금이 재무상태에 넘어가기 때문에 여기만 나와요. 다른 데는 안 나와. 보세요. 33800 되셨나요? 아니면 제조원가명세서 가서 6월 이렇게 치면 6월 치면 외주광비 작년께 나와요. 아, 이거는 작년 거를 같이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2천만 원 있었죠? 이렇게 비교해도 되고. 그럼 제일 좋은 건 전기와 비교하는 건 이쪽에 있는 결산 재무제표죠. 전기와 비교하는 건. 예. 전기와 비교하는 건 결산 재무제표다. 그래서 여기에 6월로 입력하시면 이렇게 차액은 1,380만 원. 1,380만 원. 자, 새로운 유형이에요. 처음 조회했어요, 지금. 지금까지 저희가 얘가 지금 94회인데 94번 시험 볼 때 처음 조회했어요, 이거. 자, 1,800만 원이고요. 다음 1,800만 원이 아니라 1,380만 원. 예, 써놓을게요. 1,380만 원. 예. 다음 2번. 5월 중 광명상사에 지급한 외상매입금 거래처 나왔죠? 예, 거래처 원장. 세금 계산서가 아닌 이상 거래처 이름 나온 거래처 원장 가시면 돼요. 5월 중 그랬으니까 5월부터 5월까지 외상매입금 거래처는 그냥 엔터 하시면 되고 광명인데 문제는 뭐냐? 전월이월 차변 잔액이 있는데 전월이월은 뭐예요? 5월 전 얘기고 차변은 갚았다. 대변은 생겼다. 왜? 외상매입금의 특징이 부채니까 대변이 생기고 차변이 갚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남았다 이거죠. 여기서 물어본 건 지급한 갚은 게 얼마냐? 예, 650. 650. 만약에 펜신을 물어봤다. 그럼 진짜 헷갈리죠. 원래 있던 거 5월 달에 갚은 거 5월 달에 생긴 거 남은 거 결정을 잘 하셔야 돼. 그나마 광명을 물어봤으니까 5월 중 이건 5월 전 거래 이거는 끝난 거래. 그럼 5월 거래는 요거니까 둘 중에 하나인데 하나밖에 없으니까 우연찮게 맞출 수도 있는 문제예요. 이게 5월부터 5월까지 조회해서 5월 거래니까 가운데가. 근데 이렇게 두 개가 나와 있으면 이 계정 과목의 특징을 알아야죠. 부채. 생긴 거, 갚은 거. 예, 그래서 부채 많이 외우시라 그랬어요. 이게 정답은 650. 원래는 한 번에 이렇게 입력해야 되는데 지금은 저는 어디 쓸 데가 없어서 그냥 바로바로 입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3번 1분기 1월부터 3월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합계와 2분기 4월 6월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합계는 이게 1분기 2분기 나오니까 좀 헷갈리네요. 예정 확정인데 그죠? 원래 예정 확정이라 불러야 되는데 왜 이렇게 냈는지 모르겠네. 자, 차이는 얼마인가? 양수 표시할 거 과세 표준이에요. 과세 표준. 세액 어디 간다 그랬죠? 신고서. 신고서 가서 1월부터 3월. 자, 과세 표준이라는 거는 우리가 한글이 그대로 나와 있죠. 요쪽 부분에 요 부분이 과세 표준이라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얘가 과세 표준이에요. 그러면 지금 계산서 214 546 빵빵빵 마이너스 자, 그 다음에 4월부터 6월 가볼게요. 184 546 빵빵빵 하면 3천만 원. 날짜만 고치시면 돼. 1월, 3월, 4월, 6월. 이게 두 번 해서 여기가 과세 표준, 여기가 옆에가 세액이고요. 과세 표준 잘 찾으셔야 돼요. 정답은 3천만 원이구나. 그래서
다발에 3천만 원 하시고 이론 풀어서 입력하시고 자 이론 풀 때도 말씀드렸지만 정확하게 아는 거 먼저 푸세요. 그게 더 유리합니다. 그 다음 닫기, 그 다음 USB 저장까지 해야 얘가 닫혀요. 근데 실제 나올 때는 컴퓨터 끄지 마시고 프로그램까지만 닫으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하시고 USB를 뽑아서 제출하면 되셨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문제 또 풀겠습니다. 자, 94회 담화전자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문제 1번은 거래처별 초기월이죠. 거래처별 초기월 가서 외상매입금, 미지급금. 혹시 이 왼쪽에 코드들이 안 보이면 불러오기가 있어요. 불러오기 하면 재무상태표에 있는 자산부채 자본 이런 식으로 다 불러옵니다. 혹시 안 보이시면 불러오기 하시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나와 있는 걸로 쓰시면 되고요. 자, 외상매입금 가셔서 남성 세콤. 남성은 인데 세콤이 없네요. 금액도 틀리네요. 30656 빵빵빵. 그리고 세콤을 불러옵니다. 자, 세콤은 2600. 자, 제로가 됐죠? 다음 미지급금. 고요는 있고 UNI가 없죠? 고요 금액 바뀌었고요. UNI가 130. 그래서 마찬가지 엔터를 눌렀을 때 밑에 차액이 없어집니다. 자, 1번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자, 2번은 계정 과목 적요 등록 메뉴에서 통신비 계정의 대체 적요인데 통신비가 몇 번인지 안 나와 있어요. 자, 코드가 나와 있으면 코드를 직접 입력하시면 되는데 없으면 어떻게 하라 그랬죠? 컨트롤 F 해서 통신비를 찾는데 이 통신비가 500번부터 나와요. 그래서 엔터를 계속 눌러서 800에 해당하는 왜 판매비와 관리비니까 800에 해당하는 통신비 814번의 통신비 찾으셔서 대체적요 현금이 아닌 나머지 거래죠. 대체는 3번 가셔서 사무실 한 칸 띄겠죠. 뭐 안 띄어도 뭐 상관없겠지만 왜냐하면 칸이 넘어가서 인터넷 한 칸 띄고 사용료 한 칸 띄고 지급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컨트롤 F로 찾았다라는 거. 그리고 판매 관리비니까 800으로 시작해야 된다라는 거. 자, 2번 맞췄고요. 3번. 전기 재무제표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오류를 확인하였다. 여기서는 이제 왼쪽에 순서가 어떻게 되냐 이거죠. 저희가 이제 보통 보면 어디서부터 나오냐가 중요한데 일단 원가, 손익, 그 다음에 잉여금, 재무상태표에서 이렇게 마무리 지어요. 저희가 그렇죠.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서부터 출발하죠. 자, 그러면 내용 보니까 사회복지 공동모금에 대한 기부금, 요거 비용이, 비용이죠, 비용. 비용이니까 손익계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기부금. 자, 손익계산서에 기부금 입력해 주시고, 500만 누락이죠. 자, 손익계산서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145150 컨트롤 엔터 눌러서 145150 그 다음에 158567 158567 했을 때 차액이 제로가 나오죠. 이렇게 하면 정답입니다. 이거 지나가는 순서 위치 정확하게 외우셔서 가셔야 됩니다. 시험장에 절대 알려주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제 간략하게 큰 1번이 끝났고요. 큰 2번 일반 전표. 자, 분개를 잘 하셨는지 확인 한번 해보시죠. 자, 일반 전표 가서 9월 14일 제품 한 세트 원가가 40만 원짜리인데 매출 거래처에 견본으로 무상 제공하다. 그러면 제품을 판 게 아니라 그냥 줬다라는 거죠. 일단 대변에 제품이 나갑니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 항상 8번 타계정 대치라는 거 걸어줘야 된다 그랬어요. 대변에 원재료, 제공품, 제품, 상품이 판매가 되지 않고 다른 쪽으로 나간다면 8번
타 계정 대체라는 걸 반드시 입력해 주셔야 정답으로 처리됩니다. 자, 금액은 40만 원이고요. 그럼 차변에 뭐라고 해야 되는가? 뭐 선물로 줬냐? 아니면 뭐 우리 직원한테 썼냐 했더니 견본을 줬대요. 그래서 견본을 준 걸 뭐라고 하려고 고민을 막 하려고 했는데 가루가 있어요. 그렇죠? 정답이 있어요. 견본비. 견본비라는 게 있어요. 다른 것 쓰면 틀린다라는 거죠. 늘 얘기하지만 문제에서 어떤 제시를 하면 그 제시된 대로 정답을 넣어야 됩니다. 지문에 나와 있는 대로 하셔야지 마음대로 결정하시면 틀립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 대변에 적요 8번에 넣어서 들어가야 된다는 거. 2번 9월 30일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를 위해 예수금과 대급금을 상계하고 환급받을 부가세에 대해서 미수금을 한다. 자, 우리 부가세는 원래 이제 보통 이런 거죠. 팔았을 때 외상 매출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110원이다. 대변에 제품 매출 100원.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 이게 원래 기본 분계고 또 이제 사왔어요. 원재료를 80원이다. 그럼 부가세 대급금 8원. 대변에 외상매입금 88원. 이렇게 돼 있을 때 자, 정리는 항상 과세기간 종료일 날 한다 그랬죠. 납부는 그 다음 달에 25일까지 신고 납부하시고 그럼 대변에 있던 예수금하고 차변에 있는 대급금하고 서로 상계, 없애란 뜻이에요. 상계라는 건 서로 없애란 뜻이죠. 그래서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 10원과 대변에 부가세 대급금 8원 이러면 더 내야 되잖아요. 납부해야 될 때는 뭐라고 하죠? 미지급 세금 2원. 근데 혹시 내가 납부해야 되는 것보다 받을 게 있다.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지금 사온 게 너무 많은 거죠. 180원 예를 들어서 18원 그 다음에 198원 이런 식으로 되면 여기가 더 많아지겠죠. 그럼 미지급 세금이 아니라 이게 아니라 받아야 되죠. 미수금 요렇게.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는 내가 10개를 사왔으면 10개를 다 팔게 되면 당연히 내야 돼요. 더 비싸게 파는 게 맞으니까. 그런데 10개를 사왔는데 뭐 5개를 팔았다. 3개를 팔았다. 그럴 수 있죠. 재고가 있으니까. 그러면 환급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많이 사면 좋네. 아니죠. 결국 언젠간 팔 거잖아요. 나중에 되면 결국 세금은 내게 돼 있어요. 내가 망하지 않는 이상. 근데 망할 때도 폐업시 잔존재화라 해서 세금을 냅니다. 그러니까 그 세금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도망갈 수 없다. 예, 끝까지 추징한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처음에는 우리가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지만 그 다음부터는 거의 나쁩니다. 예, 처음에만 환급 이런 조건이 나오고요. 자, 아무튼 이 문제는 9월 30일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금 보니까 얼마냐 그랬더니 990만 원, 991만 원, 991만 원. 대변에 부가세 대급금이 서로 정리했는데 1123만 원. 무슨 얘기예요? 사왔을 때 냈던 부가세가 더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매를 좀 덜 했다라는 거죠. 뭐 우리 회사 입장에서 보면 매출액이 적고 매입액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손해는 아니에요. 아직 끝난 건 아니까 1년에 부가세는 4번 하는 거니까. 지금 현재에서는 매입액보다 매출액이 적었다. 그래서 환급 대상이다. 차변에 미수금. 네, 자동 분계죠. 자, 3번 10월 5일 독일의 오토사로부터 7월 5일에 외상으로 수입했던 기계장치의 대금 15만 달러가 지급기일이 돼서 보통 예금에서 지급합니다. 이에 대한 환율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면 7월 5일이니까 일반 전표에 가면 있을 수도 있고 없으면 매일 매출 전표 가면 되는데 있어요. 일반 전표에.
얼마가? 1억 8천만 원이. 자, 그러면 계산 한번 해볼게요. 현재 지금 대변에 미지급금이 거래처 있죠. 오토사. 대문자나 소문자 아무거나 하나만 치면 되니까. 자, 1억 8천이 있는 상태인데 얘가 지금 달러가 15만 달러예요. 그리고 현재 내가 지금 보통에 지급하는데 1,100원이에요. 그러면 1억 6,500만 원 나오네요. 그럼 원래 1억 8천인데 1억 6,500만 갚았다라는 거죠. 이익이죠. 이거 결산이 아니에요? 아니죠. 외환 차익이 나와야 됩니다. 이게 결산이면 실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환율만 계산하는 거라 외화 환산 이런 표현이에요. 근데 이건 실제 지금 돈을 지급하죠. 그래서 외환, 바로 바꿨다. 외환, 차익, 차손. 네, 이렇게 표현합니다. 결산이면 외화 환산해서 환산해 봤더니 다시 계산해 봤더니 이런 표현이고 얘는 바꿨어요. 외환, 차이 나는 이익, 차익, 손해, 손실, 차손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날짜는 10월 5일. 자, 일단 차변에 미지급금 값습니다. 오토사. 아이고, 죄송합니다. 오토사. 금액은 1억 8천. 대변에 보통 예금 나갑니다. 1억 6,500. 대변에 외환 차익. 왜? 덜 갚았으니까. 그래서 1,500만 원. 이렇게 표시하면 됩니다. 자, 되셨나요? 자, 다음 문제 10월 15일. 대광건설에 대한 미지급금 5천만 원을 상환하기 위해서 받으러 옴을 배서 양도가 뭐예요? 가지고 있던 어음을 주는 행위죠. 네, 그리고 나머지는 보통행위 지급하다. 자, 10월 15일 차변은 내가 미지급금 갚았습니다. 미지급금 대광 금액은 5천. 자, 대변에 받으러 옴이에요. 말 그대로 받으러 옴을 줘야 돼요. 왜냐하면 가지고 있던 어음이 나가는 거니까 해피 상사께 4천. 이거는 뭐 제품, 상품, 원재료 이런 거 아니니까 어음 쓰면 안 돼. 그거는 아니에요. 이미 들어와 있는 어음이기 때문에 나갈 때 그대로 어음으로 나가셔야 돼요. 그래야 어음끼리 서로 없어지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지. 얘를 우리가 임의대로 그럼 뭐 미수금이나 뭐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애초에 처음에 받거나 줄 때 결정을 했잖아요. 그죠? 받으러옴이라고. 그러니까 마무리도 받으러 이렇게. 나머지 보통예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거래처가 서로 달라요. 11월 13일 기업은행에서 차입한 장기차입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어떻게? 보통예금에 지급했죠. 그럼 어떻게를 먼저 분개하는 게 좋다 그랬어요. 우리 기초 때 배우셨어요. 그렇죠? 보통예금 토탈 얼마냐면 2,030만 원. 차변에 장기차입금 기업은행 2천만 원에 차변에 이자를 주면 이자 비용이라고 하겠죠? 30만 원. 이렇게 분개를 하시면 됩니다. 자, 11월 17일은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죠. 예. 자기 주식 처분이익, 처분 손실 상계 처리하는 그런 문제가 나온 것 같아요. 회사가 보유 중인 자기 주식, 우리 회사가 발행했던 거 우리가 다시 사들이는 게 자기 주식이라 했습니다. 이거는 함부로 사면 안 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주가 조작의 의혹이 있기 때문에 관련 기관에 허락을 특하고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샀는데 전부로 2,500만 원 팔았어요. 자, 그러면 날짜 17일 차변에 보통예금이 들어옵니다. 2,500만 원이. 그럼 대변에 자기 주식이 나가야 되겠죠. 자, 내가 샀을 때 얼마냐? 장부가액 2,325만 원이에요. 그럼 2,325만 원에 사들인 걸 2,500에 지금 팔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175만 원의 이익이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라는 건데
알고 봤더니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남아 있어요. 늘 얘기하지만 자본 잉여금과 자본 조정에 서로 반대말들은 같이 있으면 안 되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익이 생기려고 하는데 손실이 아직 남아 있으면 먼저 손실부터 대변에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을 먼저 150을 메꿔줍니다. 그래도 남죠. 이럴 때 남는 돈이 자기 주식 처분 이익으로 책정이 된다. 다시 한번요. 주식 발행 초과금과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같이 있으면 안 돼요. 즉 잔액이 서로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한쪽을 다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전에 자기 주식을 저희가 또 사다가 팔은 적이 있는 거예요. 그때는 손실이 났어요. 150. 근데 이번에는 175만 원의 이익이 났어요. 그러면 자기 주식 처분 손실 150과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175만 원이 각각 있으면 안 되고 이익이니까 손실을 먼저 보전 메꿔주고 나머지 차액은 이익으로 돌린다. 이런 표현입니다. 자, 요거 반대말 3개가 있죠? 주식 발행 초과금 반대말,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자기 주식 처분이익 반대말, 자기 주식 처분 손실, 감자 차익 반대말, 감자 차손. 저희가 감자 차익하고 감자 차손만 안 나온 것 같아요. 분계가. 예. 아무튼 반대 개념 서로 있으면 안 된다. 어제 이제 얘기했죠. 매도관리권 평가, 아니 매도관리권 처분이익하고 처분 손실도 마찬가지 어제 얘기했던 거 같이 있으면 안 되는 아이들이에요. 자, 메인 매출 전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메인 매출 전표는 유형을 먼저 맞춰라. 그리고 내가 채점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적어야 될지 채점하면서 판단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10월 10일이 구매 확인서에서 수출용 제품에 대한 원재료, 제품 아니에요. 원재료를 매입하고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받았다. 받았다. 자, 날짜 10월 11일 매입에 영세죠. 사왔으니까 원재료를 금액은 4,400만 원. 평산 거래처 전자 있고요. 분계는 3번. 자, 원재료 맞으니까 차변은 우리가 건들 필요가 없고 대변에 돈을 줘야 되는데 매입 대금은 3개월 만기 당사 발행 약속금 지급하다. 원재료 맞으니까 지급원 가능하죠? 네, 지급원으로 표현하면 되겠다. 지급원으로. 자, 넘겨주시면 10월 19일 제조 부분에 사용하는 기계장치 수선비 16만 5천 원을 다음과 같은 신용카드 매출연표를 결제하였다. 내가 돈을 줬으니까 카과 매입이죠. 왜 카과죠? 부가세가 있어요. 자, 57 카과 매입. 품목은 수선비. 자, 카과형과 건별은 합계, 포함, 공급대가. 그래서 16만 5천 원. 어디서 고쳤죠? 진진에서 고쳤어요. 신용카드는 신한카드로 되어 있어요. 분계는 카드. 자, 진진한 걸 잘 찾아보세요. 그 밑에 보시면 맨 밑에 가맹점 이렇게 돼 있죠? 저희가 다모아전자고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일단 원재료는 아니죠. 기계장치를 고쳤으니까 수선비가 500번대. 왜? 기계는 공장에 있죠. 그래서 제조 부문이라고 힌트도 줬어요. 기계는 거의 공장에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10월 30 주식회사 세무로부터 공급받았던 원재료 중 일부가 품질에 문제가 있어 반품하였으며 회계 처리는 외상 매입금과 상계 처리하고 마이너스로 표시할 것. 이건 뭐 어려운 거 아니라 그랬죠. 그냥 사왔던 그대로 하고 숫자에만 마이너스 붙이면 된다. 자, 해볼게요. 자, 세금 계산서니까 50일 과세. 품목 밑에 있습니다. 원재료. 수량 단가 없이 마이너스 700만 원. 거래처는 세무. 전자 있고요. 분계 3번. 자, 원재료에 마이너스 돼 있어요. 그냥 일반적인 분계하면 됩니다. 외상 뭐라고요? 매입 금하고 상계 처리해라. 끝. 예, 반품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마이너스를 붙이면 된다. 마이너스를 나온 그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11월 15일. 러시아의 모의사에게 직수출로 제품을 2만 달러 환율 1,100원에 판매하고 선적했습니다. 한 달에 받게 하다. 아, 직수출이네요. 16. 품목 제품. 자, 선적의 현재 환율이 1,100원이니까 2만 달러 곱하기 1,100원 계산하면 2,200만 원이 나가네요. 자, 2,200만 원어치 물건이 제품이 판매가 됩니다. 대문자, 소문자, 구물 없이 한 글자만. 자, 유형은 1번이죠. 수출이니까. 번호, 수출번호 없어요. 붕괴는 3번. 자, 뭘로 팔았다고요? 한 달 후에 외상 매출금. (12월 12일) 당사 영업장 증축을 위하여 주 한국토건으로부터 토지 1억 5천 취득하고 전자 계산서를 받았다. 계산서가 나오면 무조건 면세입니다. 면세. 다른 거 하지 마시고 계산서는 무조건 면세예요. 헷갈리지 마시고. 자, 품목은 토지예요. 1억 5천. 한국토건. 전자 있고요. 자, 3번. 원재료 아니죠? 회사에 대해서 영업장 증축이니까 토지예요. 만약에 이게 투기 목적이다 그러면 투자부동산이 돼야겠죠. 자, 대금 중 5천만 원 당좌 수표 발행했고 나머지 3개월이다. 자, 대변에 당좌예금 5천, 대변에 미지급금 3개월이니까 1억 이렇게 해주시면 끝나죠. (6번) 보겠습니다. 12월 15일 하나무역에 제품을 판매하고 다음과 같은 신용카드 매출 전표 결제받았다. 예. 17카과죠. 신용카드니까 품목은 제품. 카과, 현과, 건별은 합계 220. 거래처는 하나무역. 자, 무슨 카드로 결제했나요? BC카드라고 되어 있죠? 붕괴는 4번 카드. 끝났습니다. 자동 붕괴가 됐죠? 대부분 팔 때는 외상 매출금으로 되고요. 카드가. 매입할 때는 미지급금으로 찍혀 있어요. 카드가. 혹시나 변경을 해야 된다 그러면 위에 가서 클릭을 하시고 예, 이름 바꿔주시면 됩니다. 제품이 아닌데 만약에 비품을 팔았어. 그럼 미수금이 돼야 되겠죠? 예, 이름 바꿀 수 있어요. 밑에 보신 부가세금 이렇게 된 거는 이름 못 바꿔요. 한 줄로 쭉 거졌죠? 코드에 클릭이 되면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예. 혹시나 이거 왜 안 바뀌어 하지 마시고 직접 바꾸셔야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메인 매출전표였습니다. 자, 다음 문제 4번 들어가겠습니다. 일반 전편지, 메인 매출전편지 읽어보고 판단하시는 거죠. 자, 1번 보통 예금에 입금된 태상전공의 외상 매출금 회수액 550만 원을 제품 매출한 계약금으로 회계 처리하였다. 아, 일반 전편에요. 부가세가 안 나오니까 9월 5일. 자, 보통 예금 선수금 했는데 알고 봤더니 외상 매출금 회수잖아요. 그렇죠? 거래처는 태산전공 맞고요. 그러면 다른 거 고칠 필요 없이 선수금을 외상 매출금으로만 고치면 정답. 거래처도 똑같고 그렇죠? 금액도 같고 예, 선수금이 아닌 외상 매출금으로만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10월 4일 영업부에서 매출거래처 야유회를 지원하기 위해서 성실로부터 현금으로 구매한 기념품 복리후생비 계산서 있고요. 전자계산서 있고요. 그럼 메인 매출 전표죠. 자, 세금 계산서를 받았는데 이게 과세면 좋겠는데 거래처 선물이에요. 매출거래처 불공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54 불공으로 맞춰주고 그 다음에 현금이라고 써 있는데 요거를 어떻게 하라고요? 접대비로 바꿔주시거나 이렇게 끝내시거나 지금 불공제 사유는 지금 접대비와 이렇게 유사한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고칠 필요는 없고 아니면 여기 현금을 혼합으로 바꿔주시고 그냥 처음부터 다시 하셔도 돼요. 접대비 대변에 현금 그대로 쓰셔도 되고
아니면 나는 이거 헷갈려. 왜 현금을 저희가 잘 안 쓰잖아요, 지금. 그래서 혼합을 하셔서 바꿔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둘 다 정답이고요. 자, 다음 결산. 결산은 수동과 자동이 있는데 1번은 수동을 하셔야 되고요. 2번도 수동을 하셔야 되고요. 3번은 자동이네요. 그렇죠? 자, 그럼 1번, 2번 분계는 일반 전표 입력 가서 하시는 거죠. 12월 31일 날 이어서 하시는 거예요. 자, 이거 계산이 또 필요하네요. 자,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4월 1일에 2년 후에 이자와 원금을 일시상환 조건으로 1억 원을 하나은행부터 차입하였는데 당기분 이자 비용을 인식하기로 한다. 자, 위에 보시면 저희가 지금 기출문제라 2020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이 2020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지금 2020년이다 생각하시고 자 4월 1일 날 2년 후에 갚으려고 2년 후에 갚으려고 돈을 1억을 빌렸어요.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그럼 이자를 최소한 이번 연도권은 지급을 했어야 되는데 요때까지 기간에 대한 이자를 안 줬어요. 왜냐하면 원금하고 같이 상환해요. 2년 후에. 아 그러면 일단 내가 주지는 않았지만 얼마를 줘야 되는지 계산해 보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계산 1억에 대해서 곱하기 1년 동안 6%예요. 0.06. 자 연이자. 그럼 얼마죠? 600만 원. 자, 1년 동안 내가 안 준 건 아니에요. 그죠? 4월에 빌렸으니까 4월부터 12월까지 계산해야 되는데 일단 나누기 12. 월할 계산이죠. 한 달에 얼마? 그럼 600 나누기 12 하면 한 달에 50만 원씩. 곱하기. 그러면 4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는 몇 개월이냐? 잘 모르시면 손가락을 펴서 4월 말. 항상 말로 계산한 거죠. 4월 말,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9개월입니다. 예. 곱하기 9개월을 줬어야 되는데 안 줬다. 59, 45. 요거를 줘야 되는데 안 줬다. 즉 이거 기준금액이죠. 이게. 이만큼이 손익계산서에 있어야 돼. 뭘로? 이자 비용으로. 그래서 요거 분계는 차변의 이자 비용 450. 자, 지금 지급 안 해서 저희가 계산한 거잖아요. 미지급 비용 450. 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날짜를. 한 번도 준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2년 후에 원금과 일시 상환하는 조건이었어요. 자, 그러면 요거 계산 공식. 첫 번째 연이자, 두 번째 월이자, 마지막 내가 실제로 지급했어야 될 이자를 계산했습니다. 자, 분계 차변의 이자 비용 450, 대변의 미지급 비용 450. 자, 두 번째 2번. 기말현재 당사가 단기 시세 차익 목적으로 취득한 삼전산업 주식의 취득 원가와 원가 및 각 연도 말의 공정가액이 다음과 같다. 공정가액을 평가하게 한다. 자, 사올 때가 이번 연도예요. 2020년 3월 20일 날 7,500 주고 사왔어요. 그런데 이 주식이 아직 안 팔았는데 8,100만 원으로 인식되네요. 올랐죠? 자, 단기 시세 차익이니까 단기 매매 증권이 올랐습니다. 600만 원어치. 오르면 기분이 좋겠죠? 단기 매매 증권 평가 팔진 않았어요.
팔진 않았지만 현재 가치로 이거는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 증권거래소가 마지막 그 끝나는 날이 있어요. 그 날의 종가를 얘기합니다. 증권거래소 거래 마지막 날, 각 해마다 마지막 날이 있어요. 그날 종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기다렸다가 마지막 날 종가 딱 보고 그 다음에 1월 지나서 다시 또 시작하는 거예요. 자, 차변의 단기매매증권, 대변의 단기매매증권 평가 이익을 빼먹었네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분기하는 거죠. 차변의 단기매매증권 600, 대변의 단기 매매증권 평가 이익 600. 자, 수동은 여기까지 끝났고요. 자동은 네 가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결산자료 입력 가서 1월부터 12월 가셔서 자, 다른 자동은 내가 숫자를 입력하는 건데 외상 매출금과 바드럼에 대한 대손 충당금은 자동 계산이 돼요. 복잡한 계산법이 있지만 자동으로 F8을 누르면 됩니다. 자, 몇 프로를 지금 못 받아? 1%. 만약 2%다 그러면 숫자 2를 바꿔주면 되고 1%다 1을 바꿔주면 되겠죠? 요 숫자 박스에. 자, 외상 매출 바드럼 이만큼을 더 모으면 돼요. 나머지 필요 없어요. 스페이스바 엔터, 스페이스바 엔터 해서 삭제하면 됩니다. 요 상태만 내가 결산에 입력하겠다. 요 밑에다가 결산 반영. 그러면 들어와 있죠? 자동으로. 쉽게 내가 손가락으로 뭐 자판을 튀겨서 숫자를 입력하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마이너스가 나오면 분개하셔야 돼요. 예, 마이너스 나온 거 저번에 한번 하셨죠? 대손 충당금, 대손 충당금 환입 이렇게. 자, 다 했으면 F3번. F3번 누르시고 추가.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조회만 남겠죠? 조회 1번 3월 말 현재 유동자산은 전년도 12월 말 유동자산보다 얼마나 지금 자산부채 자본 나오면 재무상태표 가시면 되죠. 자, 재무상태표 가시면 여기 보시면 이게 단기, 여기가 전기예요. 그럼 3월 말이니까 3월로 찍으시면 돼요. 날짜가 하나 나와 있는 건 말일 날짜로 이렇게 끊깁니다. 그러니까 바뀌었죠. 지금 3월 말로 뭐해서 유동자산에서 유동자산을 비교하는 겁니다. 어떻게 증가했는가. 그래서 계산기를 띄워서 계산기 꼭 지참하고 가셔야 돼요. 그래야 편해요. 자, 7억 2,031만 3천 원에서 2억 5,400, 2만 3천 원을 마이너스 시켜주면 4억 6,629만 원이 정답입니다. 1번 정답. 자, 다음 갈게요. 2번 상반기 중 제품 매출액이 가장 큰 달과 가장 작은 달의 차이. 제품 매출액 계정 과목이죠. 총 계정 원장 가서 상반기를 했으니까 1월부터 6월까지 제품 매출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오죠. 이 중에 가장 큰 에서 가장 적은 을 빼라 그랬어요. 가장 큰 게 1억 7,725만 원. 잔액은 보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잔액은 누적이기 때문에 점점 커져요. 가장 작은 1,878만 원. 그럼 또 계산기를 띄워서 177250000 마이너스 187800000 158470 2번 158470 이렇게 됩니다. 정확하게 제일 큰 거에서 제일 작은 걸 빼셔야 돼요. 밑에 합계 보시면 안 되고. 자, 3번 들어갈게요. 1계약정 4월에서 6월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중 현금 영수증으로 매출된 공급대가 합계. 자, 이렇게 우리가 매출에서 현과죠. 현과. 그러면
유형이 나오면 메인 매출장이 제일 편하실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메인 매출장 총계정 원장 밑에 있습니다. 4월부터 6월까지 매출 중에 2번 현금 영수증 과세 해서 지금 4월부터 6월이니까 분기 누계를 보면 되겠죠? 분기 누계. 누계를 보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4월부터 6월까지니까 분기죠. 그래서 뭘 물어봤냐? 공급대가. 공급대가는 부가세 합친 거잖아요. 포함, 합계, 공급대가 같은 말이죠. 17300, 1730만 원. 자, 그러면 정답을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1호 문제 답안 작성 가서 1번 466290 플러스 엔터, 2번 158 470 플러스 엔터, 3번 17300 플러스 엔터. 그 다음에 닫기 누르고 이론 풀고 다시 눌러서 답안을 적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닫기 누르고 USB 저장. 그리고 끄고 마치시면 됩니다. 자, 문제 94회 풀이 끝났습니다.